김건희가 중앙지검 조사도 거부를 했다 그래요. 뭐 특검이면 나간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특검은 받을라나? 라는 말도 있긴 있습니다만 계속해갖고 안 나오겠다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는 끌어왔어야지.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걸 그냥 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이 어제 김건희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김건희 측의 거부로 끝내 불발됐습니다. 서울고검은 지난 16일 오늘 날짜로 기재된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지난 20일 다시 유선 전화를 통해서 출석해라라고 하니까 김건희 쪽에서 안 나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친절해. 그래서 지금 졸라 아파서 병원에 있어서 못 나가요 하고 있는데 지금 난리도 아니더만 들리는 얘기 보면 간호사들 증언에 하면 안에서 담배 핀다 하는 얘기도 있고 진짜 줄담배라면서요, 김건희가. 담배 핀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야? 병동에 치킨 시켜 먹었대요. 헐. 그래갖고 치킨 배달 와갖고 이 김건희 전달해 주세요 그래갖고 맡기고 갔대. 제정신이야? 그리고 그 사진 찍고 빠바치 하는 기자들은 없는데 일부 이제 뭐 유튜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기를 그 찍고 있는데 그 특실이니까 유리창이 좀 커요. 그 앞에 와가지고 이 살풀이국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저 안에서도 지금 구타는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진짜 정신적으로 마탱이가 갔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김건희 관련해서는 계속해갖고 속보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일단 김건희 관련해서는 김건희 일가 요양원에 14억 환수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요거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네. 자, 김건희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온 요양원에서 사실 노인학대 등으로 조사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직 결과 안 나왔습니다. 네. 막 묶어놓고 막 쓰레기밥 먹이고 썩은 사과 먹이고 이건 아직 조사 전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곳에서 요양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서 14억 원에 대한 환수 절차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세탁이나 운전 등을 맡은 일 이외에 다른 일까지 근무 시간으로 올려서 건강보험급여라든지 비용을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부당 청구한 비용이 6년 넘게 14억 4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따위 요양원이 계속 인허가를 받고 진짜? 영업이 연장되는 자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것 자체가 문제죠. 아니 환자 자체에 학대 행위가 있었다 그러면 일단 업무를 중지시키고 당사자들을 다른 데다 옮긴 다음에 거기에서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계속해갖고 그 사람들한테 관리를 맡겨놓은 상황에서 학대당하셨어요? 라고 물으면 누가 제대로 답을 할 수가 있겠냐고. 미친. 그리고 요양병원이 일반인이 세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의사면허는 이거를- 없어요. 근데 이게는 김건희 일가가 하고 있어. 이 의사랑 관련된 사람도 없잖아. 이거 존재부터가 이게 불법입니다, 이거는. 이거 다 없애야 돼. 이 김건희 얘기 나오가 되면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해갖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까 김건희 관련해가지고 진짜 김건희가 헤비 스모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성형수술을 그렇게 해야 되고 피부 관리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담배를 피는 게 가능한가? 뭐 원래부터 이게 빠는 데는 일가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담배를 아니, 안 빨 수가 없는 그게 아니고 그런 취미적인 그 부분이 있겠죠. 왜냐면 그 담배가 독성 물질인데 네. 엄청 얼굴에 안 좋을 텐데. 얼굴에도 안 좋고요. 김건희는 담배를 피면 겁나게 코가 아릴 거예요. 왜냐면 코털 안에 성형 때문에 코털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일반인에 비해서 심하게 담배 연기가 독하게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게 담배 중독성 중에 니코틴의 중독성도 있지만 이 빨아들이는 감쪽 자체 중독성을 느끼는 사람이 많거든요. 김건희 후자경우라고 보는데 빠른 행위 자체. 빠른 행위 자체에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저께 여기 양귀비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드렸잖아요. 했었죠.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왔어요. 아니, 뭐 일반 야채 같은 데다가도 들여왔다고 하는데 그건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양귀비는 마늘하고 같이 하는 거고 이 다른 채소들 들어왔을 때는 이제 히로뽕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밝혀지게 될 겁니다만 그동안 이제 김건희를 추적해왔던 선라이즈 지금 이제 카리나 FM이 바뀌어져 있는데 이 카리나 FB의 그 자금들이 누구랑 연결고지를 가졌고 어떻게 세탁이 됐느냐라고 하는 고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유튜브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송 작가의 해설을 요구하는 방송이 많아가지고 원래는 이제 다른 방송에서 한 거는 잘 취급 안 하긴 하지만 요거는 제가 봐도 분명히 어느 정도 시인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보충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거 이제 열린 공감에서 얘기했던 특정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있는 마약 사업의 배후에 중국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김충식이 중심으로 돼가지고 지금 동남아에다가 마약을 뿌릴 수 있는 루트를 개척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하는 그 중국계 큰 손이 중국계 글로벌 사모펀드로 불리는 PAG 그룹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PAG 그룹은 원래 설립은 중국에서 된 건 아닌데 지금은 중국이 이 펀드의 주인이고 운영도 중국 사람이 하고 있고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거든요. 김건희도 홍콩에 지사가 있었죠. 근데 이 PAG 그룹이 블랙펄. 이 PAG 그룹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 자금 세탁에 그리고 그 자금 투자에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PAG 그룹의 한국의 카운터 파트너가 미래에셋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래에셋이 실제로 김건희 관련한 주가 조작을 했는데 음성 녹취를 마지막까지 안 깠던 그런 회사잖아. 그러니까 검찰한테서 보호받았던 회사가 미래에셋이에요. 지금 최근에 녹취록이 까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미래에셋하고 PAG가 2009년 이후부터 계속해갖고 투자, 그러니까 한국 내 부동산 투자나 국제 자금 투자 이것들을 같이 진행을 해왔다라고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장은 뭐 산웨이젠이라고 하는 미국계 이제 중국인이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 사람의 한국계 여자친구가 있대요. 내연녀가 있대요. 근데 이 내연녀가 지금 분당에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 아버지가 말하자면 한국 안에서 무궁화 펀드라고 하는 무궁화 투자라고 하는 투자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김건희 자금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연결고리 의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공감TV에 의한 내용을 보면 현재 PAG의 사장인 그 중국인의 내연녀가 이제 김건희하고 친분 관계가 있고 그 분당 집에 그 김충식하고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한국, 중국, 동남아의 은행과 금융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동남아 돈 세탁과 마약 유통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세컨드 역할을 있는 한국 사람이 김해 대표라고 있고 이 사람 부인이 김순모 회장인데 이분이 무궁화 신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신탁회사의 실질적인 고문이면서 소유자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분당 집에 김건희의 숨겨진 각종 디올백을 비롯한 비금속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 김건희가 은거를 하고 김용태나 이런 국짐당 관계자들을 만나서 대책을 의논했다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PAG라고 하는 회사와 김충식과 김건희가 연결고리를 갖고 있고 이 연결고리의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 내의 합법적인 돈 세탁 창구가 무궁화 캐피탈이 아니냐라고, 무궁화 신탁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무궁화 신탁을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냐? 다른 대한민국에 한 14개 정도의 이런 신탁 운영사들이 있어요. 남의 돈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해갖고 투자 수익을 내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 대부분의 회사들은 금융산업, 그러니까 은행이 투자를 한 투자사들입니다. 근데 이 은행이 투자를 한 투자사들이 한 8개 정도 되는데, 이 은행 투자사들을 제치고 민간인의 투자 자금만으로 업계 1위를 하고 있는 게 무궁화 신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궁화 신탁이라고 하는 이 회사, 앞으로 진짜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눈여겨보시게 될 겁니다. 무궁화 신탁이라고 하는 회사가 했던 첫 번째 사업이 뭐겠습니까? 이게 지금의 라마다 르네상스와 삼부토건 매각 절차였습니다. 즉, 무궁화 신탁이라고 하는 회사가 나서가지고 과거에 삼부토건이 문제가 생겼을 때 르네상스 호텔을 말하자면 매각 처리를 하는 과정 중에 이 업무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게 무궁화 신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궁화 신탁의 실질적인 경영주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삼부토건의 르네상스 호텔 매각이 2016년도에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무궁화 신탁의 회장을 보게 되면 이용만이라고 그러니까 전직 장관이면서 우리은행 신탁의 사장을 지낸 사람이에요. 우리은행 지주회사의 사장을 지낸 사람이에요. 우리은행은 나중에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대장동에서도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밑에 대표 역할을 했었던 오창석이라는 사람은 서울대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대표이사예요. 주요 주주로 오창석, 한미글로벌 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용만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창립을 했었고, 이거를 오창석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지분들을 사려갖고 51%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 회사나 다름이 없어요, 이 무궁화 신탁은. 근데 이 무궁화 신탁이 운영하고 있는 자산이 1,100억 정도 되고, 국내 건설, 이런 신탁 회사 중에 업계 1위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 사람들의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 이용만도 은행 회장을 지냈지만, 뭐 몇백억대의 돈을 출자할 수 있는 전직 장관 출신이기 때문에 인맥은 좋았을지 몰라도 돈은 자기 게 아닌 거고, 오창석 대표도 광장 출신 변호사기 때문에 자신이 돈을 내갖고 이걸 설립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지. 근데 오창석 회장의 지분이 62.4%. 나중에 이용만 회장의 지분을 전부 다 끌어들여가지고 이 회사를 사실상 개인 회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주로 한 게 뭐였냐면, 아까 얘기한 르네상스 호텔 매각, 위탁이죠. 그런 다음에 삼부토건 인수권. 지금 삼부토건 회장이 여기로 바뀌어 있잖아. 윤석열 동기로 바뀌어 있잖아요. 이 작업들을 진행을 했던 거고, 그와 관련해서 휴롬 로봇이라든지 거기에 투자했던 각종 투자 펀드에 들어가는 돈들 중에 100억 이상을 전부 다 투자한 데가 무궁화 신탁이라는 겁니다. 이 무궁화 신탁이 갑작스럽게 올해 매각한다고 맞아요, 지금 나왔어요. 이게 작년 11월 이후부터 이 매각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정리되기 시작한 데가 올해 초입니다. 김건희가 이제 돈 걷어들이고 있는 건가? 아니죠. 이제 증거를 없애고 있는 거죠. 증거를 없애는 거구나. 그래서 이 무궁화 신탁이 김건희하고 연결돼 있는 주가 조작 거래에도 돈을 많이 썼고, 이 무궁화 신탁이 또 현대자산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K리츠 같은 부동산 관련된 업체들을 운영을 하면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정부가 매각한 알짜 부동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엄청난 실적을 올렸다는 거죠, K리츠가. 결과적으로 김건희의 돈 창구로 보일 수 있는, 이 사람이 결국은 올해 92세니까 도남욱 회장하고 친구거든요. 도남욱 회장 때부터 이어져 온 어떤 김건희의 연결고리 창구가 무궁화 신탁이었던 거고,
이 연결고리가 마약을 통해 가지고 다시 연결이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김건희 일가가 마약 사업에 관여를 했고 이거를 김충식이 주도했고 이걸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 전역으로 확대시켰고 말레이시아에 동생이 가 있는 게 괜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점점 더 의혹에 가까워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선라이즈도 카리나 FMB로 바뀌는 이후에 지금 폐업을 했고요. 무궁화 신탁도 매각을 통해 가지고 꼬리 자르기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전부 다 특검이 진행되게 되면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관련자들이 한꺼번에 다 잡돌이 돼서 걸려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와, 신기하네요. 무궁화 신탁은 지난 2003년에 설립해 이명박 정부인 2009년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부동산 신탁 전문 회사라고 합니다. 이 신탁 회사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만 설립이 가능한데 금융위원장이 누구죠? 그 당시에 무궁화 그러니까. 지금은 이복현이잖아요. 그래서 이복현이 이 무궁화 신탁과 관련된 각종 횡령 내지는 배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눈 감아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무궁화 신탁의 자회사들이 주로 했던 게 고객 모르게 주식계좌 1000개 개설하기, 고객 명의로 돼 있는 돈 빼갖고 다른 데 투자하기 요런 걸로 해갖고 이 금감원에서 진지게 날려버렸어야 될 귀책 사유들을 엄청나게 갖고 있었는데 봐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언제다? 2024년 초부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궁화 신탁이 처음 설립돼가지고 돈장난지를 시작한 게 언제다? 2009년. 김건희가 본격적으로 주가 조작을 포함한 여러 가지 범죄에 연루되기 시작했을 때, 요때부터 뭔가 그런 조짐을 보이고 출범한 회사가 무궁화 신탁이라는 겁니다. 오창석 회장의 지분이 압도적으로 높아진 건 2019년부터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아까 이용만 회장이 얼굴 마담을 하면서 그렇죠. 최대 주주로 있다가 기운이 빠지니까 이거를 오창석 변호사한테 넘긴 거고요. 그래서 오창석 변호사가 이거를 자기 회사, 그러니까 개인 회사처럼 만들기 위해서 지분을 51% 이상으로 확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로 계속해서 르네상스 매각을 하는데도 매각을 진행하는 매각단 안에도 실제로 조남욱 회장의 아들이 들어가고 있는 등 매각한다고 해놓고 헐값에 세금 안 내고 조남욱한테 다시 돌려준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한 번도 이런 감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죠, 무궁화 신탁은. 2016년 6월 말에 이용만 명예회장과 자녀들의 지분이 모두 매각된 상태였고 이게 다 오창석한테 넘어갔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오창석 씨가 변호사로 일한 기한은 길긴 합니다만 그래도 1000억대가 넘는, 사실상 자본금만 1000억이고요. 관련해서 움직인 돈들을 보면 수천억대 돈들이 움직였는데 이만한 자산을 보증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거죠. 이분 자체도. 그래서 여러모로 도이치모터스처럼 뭔가 의심이 되는, 이건 역시 조남욱이 만들었다가 김건희가 인수를 했던, 아니면 애초부터 김건희하고 동업을 했던 또 하나의 국내 자금 창구로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또 하나 범죄 집단이 무궁화 신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1위의 투자 그리고 부동산 리츠 회사입니다.